밤이 깊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파트 안으로 스며들었다. 거실 한쪽에서 정우는 서류를 덮으며 고개를 들었다. 아기 울음소리가 방 안을 찢듯 울려 퍼지고 있었다. 피곤에 절은 그의 눈이 서서히 감기려던 찰나 미영이 흐트러진 머리로 방에서 나왔다. 한 손엔 아기를 안고 있었고 다른 손으론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얘가 또 앉아내 그녀의 목소리엔 이미 한계가 묻어 있었다. 정우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내가 좀 안을까? 하고 조심스레 물었다. 하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됐어. 요즘 애가 아빠 품 싫어하잖아. 그 말 한마디가 정훈의 가슴을 찔렀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유리창 너머로 비가 쏟아지고 가로등 불빛이 길게 번지고 있었다. 이번 주말에 장모님 오신다며? 정훈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응. 한 달 정도 계실 거야. 혼자 애 보니까 너무 벅차. 그래, 좋지 뭐.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무거웠다. 뒤 초인종 소리와 함께 장모 선자가 들어왔다. 크고 낡은 보따리를 양팔에 들고 우리 딸 얼굴이 반쪽이네 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미영은 반가운 듯 어머니를 껴안았다. 정훈도 예의상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장모의 미소는 따뜻하다기보다 계산된 듯 정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은 내가 좀 정리해야겠다. 젊은 사람들 살림이 엉망이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은근한 불쾌함이 섞여 있었다.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며칠이 흘렀다. 집은 평온했다. 장모는 음식 냄새로 집안을 채웠고 미영은 웃음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정우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어딘가 모르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습관처럼 맥주 한 캔을 따고 TV를 켰다. 화면 속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질 때쯤 부엌 쪽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남편이 눈치 빠르니까 조심해야 해. 그는 순간 동작을 멈췄다. 소리가 맞았을까? 술 때문인가? 조심스레 고개를 돌리자 부엌 문틈 사이로 장모와 아내의 실루엣이 비쳤다. 두 사람은 얼굴을 가까이 대고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다. 장모의 손에는 흰 봉투 같은 것이 들려 있었고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그 사람 눈치채면 다 끝이야. 장모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다. 정훈의 손에서 맥주캔이 천천히 찌그러졌다. 속이 서늘하게 식었다. 그녀들이 말하는 그 사람은 자신일까? 잠시 후 미영이 문 쪽을 돌아보았다. 정훈은 숨을 죽이고 벽 뒤로 몸을 숨겼다. 두근거림이 가슴을 때렸다. 정리한다는 게 뭐지? 왜 나 몰래 조심해야 하지? 그는 다시 TV 앞에 앉았지만 화면의 웃음소리는 이미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어두운 의심으로 물들어 있었다. 창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비보다 차가운 건 집안을 가득 채운 침묵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장모는 이미 식탁을 차려놓고 있었다. 김치찌개가 끓는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정훈 씨, 밥 좀 먹어요. 회사 늦겠네. 그녀는 살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제 들었던 말 한마디 남편이 눈치 빠르니 조심해와 겹쳐 들려왔다. 정우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장모님, 오늘은 뭐 하세요? 그가 아무렇지 않게 묻자 장모는 손을 털며 말했다. 미영이랑 은행 좀 다녀올 거야. 통장 정리도 좀 해야지. 은행이요? 정훈의 젓가락이 멈췄다. 응, 집안일 좀 정리하려고. 괜히 신경 쓰지 말아요. 그녀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정훈의 머릿속엔 물음표가 떠올랐다. 집안일? 통장 정리? 그게 왜 장모님 몫이지? 그날 오후 정훈은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보고서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장모와 아내가 은행에 간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퇴근길 그는 충동적으로 집 근처 은행으로 향했다. 문 닫기 전 유리문 안쪽에서 장모와 미영이 나오는 모습을 봤다. 두 사람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고 미영의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 봉투 어젯밤 부엌에서 본 그 봉투였다. 정우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두 사람은 주위를 살피며 택시에 올라탔다. 그 차는 집 방향이 아닌 반대쪽, 시내 쪽으로 향했다. 무슨 일이지? 정우는 택시를 뒤따라가려 했지만 망설였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아직은 확실한 게 없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장모와 아내는 이미 돌아와 있었다. 둘은 평소처럼 웃으며 저녁을 차렸다. 하지만 정우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무언가를 느꼈다. 은행엔 잘 다녀왔어요? 그가 일부러 묻자 장모가 대답했다. 응, 별거 아니야. 통장 정리하고 잔돈 좀 찾아왔지. 그런데 정우는 슬쩍 미영을 보며 물었다. 그 흰 봉투는 뭐예요? 미영은 잠시 멈칫했다. 장모의 시선이 재빨리 그녀를 향했다. 그냥 적금 만기된 거야. 현금으로 받아온 거야. 아, 그래요? 많이 찾았나 보네요. 정훈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날 밤 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아내의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잠든 미영의 옆에서 진동이 울렸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알림 1,500만 원 출금 완료. 정훈의 손끝이 떨렸다. 적금 만기라더니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다. 다음 날 새벽 장모가 외출하는 걸 몰래 따라 나섰다. 그녀는 골목 끝 구멍가게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뒤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장모는 그에게 봉투를 건넸다. 그 순간 정훈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대체 저 돈은 뭐지? 왜 내 모르게? 그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장모가 고개를 돌렸다. 잠시 시선이 스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정훈의 등골이 오싹하게 식었다. 그녀의 그 웃음은 이제 내 차례야 라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새벽 3시. 정훈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천장에서 빛이 새어드는 것처럼 불안이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왔다. 1,500만 원 누구에게 줬을까?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잠든 미영의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점점 멀어져 갔다. 정우는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했다. 국민은행 이체 내역 없음. 그럼 현금이었다. 흰 봉투로 건넨 이유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다고 말한 뒤 몰래 아파트 단지 근처를 맴돌았다. 잠시 후 장모가 검은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게 보였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골목 쪽으로 향했다. 정우는 10m쯤 떨어져 따라붙었다. 장모는 오래된 주택가를 지나 허름한 건물 앞에 멈췄다. 3호빌라 302호. 그녀는 벨을 눌렀고 문이 열리자 낯선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왔어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장모는 잠시 안을 둘러보며 가방을 건넸다. 이번엔 조금 모자라. 다음에 채워줄게. 그쪽 딸이 남편한테 의심받는 것 같던데? 그건 내가 처리해. 정훈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그 남자는 누구지? 빚인가? 협박인가?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장모가 건물에서 나간 뒤 정우는 몰래 문 앞으로 다가갔다. 302호의 문에는 희미한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오기남.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옆에 붙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그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세입자 김미영. 순간 심장이 멈춘 듯했다. 뭐야, 우리 주소가 아닌데 왜 미영 이름이? 그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날 저녁 정우는 아무 일 없는 척 집에 돌아왔다. 장모와 아내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오늘 일찍 들어왔네?
미영이 웃으며 물었다. 정우는 억지로 웃었다. 응, 일찍 끝났어. 그런데 미영, 너 예전에 어디 살았지? 응? 갑자기 왜? 그냥 이름이 비슷한 빌라를 봐서. 혹시 사무빌라? 그 말에 미영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하지만 장모가 재빨리 말을 끊었다. 거기 우리 친척 살던 데야. 헷갈렸나 보네. 아, 그래요? 정우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확신했다. 그날 밤 그는 몰래 미영의 가방을 열었다. 가장 안쪽 주머니에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김미영 임대인 오기남, 보증금 1,500만 원. 모든 게 연결되었다. 그 돈은 미영의 이름으로 된 다른 집의 보증금이었다. 그 집엔 장모와 낯선 남자가 있었다. 정훈의 눈이 흔들렸다. 둘이 같이 산다고? 입에서 절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어둠 속에서 미영의 얼굴을 바라봤다. 평온하게 잠든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공범처럼 느껴졌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그 바람이 그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너는 이미 늦었어.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쌓였던 먹구름이 밤이 되자 폭발하듯 쏟아졌다. 정우는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문을 세게 닫았다. 얘기 좀 합시다. 거실에 앉아있던 미영과 장모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정훈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는 손에 한 장의 종이를 쥐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정훈이 내민 건 임대차 계약서였다. 임차인 김미영이라는 글자 아래 오기남이라는 낯선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미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그건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해봐. 장모님이랑 같이 간 곳이 거기였죠? 장모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건 내가 알아서 좋을 게 아니야, 정훈 씨. 제 아내 이름으로 집을 계약해놓고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요? 정훈의 목소리가 터졌다. 미영은 눈을 감았다. 그 사람 오기남 누구야? 잠시의 정적. 그 침묵은 천둥보다 무거웠다. 엄마, 이제 말해.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숨길 거야? 그만해. 장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랐다. 정훈 씨,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정훈은 냉소를 흘렸다. 그럼 뭔데요? 당신 딸 이름으로 남의 집 계약하고 현금으로 봉투 들고 나가고 그걸 내가 오해라고 믿으라고요?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 엄마 예전 빚 때문에 만난 사람이야. 나 몰래 찾아와서 협박하고 그래서 내가 대신 계약서에 이름을 써준 거야. 엄마가 그 돈을 갚는 대신 임시로 그 사람 명의로 집을. 거짓말하지 마. 정훈의 외침이 번개 소리와 함께 터졌다. 그럼 왜 그 집에 내 이름으로 전기요금이 나와? 왜 두 분이 밤마다 그 사람을 찾아가? 그 말에 미영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정우는 그녀의 눈을 노려봤다. 난 믿으려고 했어. 하지만 당신들이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봤어. 이건 단순한 빈 이야기가 아니야. 뭔가 더 있잖아. 그 순간 장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래, 맞아. 더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집은 미영이 친부의 집이야. 정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뭐라고요? 그 사람 오기남. 내장인이라 불러야 할 사람이야. 그가 돈이 필요해서 미영 이름을 빌린 거야. 우린 그를 돕고 있었어.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정훈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다. 친부라고요? 미영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면서 그렇게 믿게 했지. 그래야 내가 결혼을 허락했으니까. 정훈은 말을 잃었다. 눈앞이 흔들렸다.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당신이 알면 떠날까봐 그랬어. 미안해, 미안. 지금 내 결혼이, 내 가정이 전부 거짓이었는데? 정우는 숨을 헐떡였다. 장모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쏘았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조용히 넘어가.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정우는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걸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에 말할 거예요. 그 말에 장모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정훈 씨, 당신이 생각보다 오래 못 버틸 수도 있어. 정우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다. 새벽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다. 정우는 코트를 걸치고 현관을 나섰다. 집안에선 장모와 미영의 속삭임이 다시 들렸다. 이번엔 그냥 들은 게 아니었다. 그 말들은 그의 귀를 파고들어 뼛속까지 얼려버렸다. 저 사람 이제 위험해.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겠어.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그는 숨을 죽였다. 도대체 자신이 무엇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정우는 신발을 신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아, 그럼 내가 먼저 나가서 확인해보지. 어둠 속 거리엔 빗물이 반짝였다. 그는 차를 몰고 한참을 달렸다. 머릿속이 멍해졌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이제는 분간이 되지 않았다. 도착한 곳은 장모의 친정집 근처였다. 그곳은 오래된 단층 주택, 붉은 벽돌에 담쟁이가 엉켜있는 낡은 집이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설었다. 정훈입니다. 장모님 계신가요? 잠깐만요. 문이 열리자 그는 낯선 남자 2명과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엔 싸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정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때 골목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순간 불빛이 번쩍이며 경찰차 여러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다. 경찰들이 내리며 외쳤다. 정훈 씨죠? 잠시 손을 보여주세요. 예. 무슨 일이죠? 정우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하지만 그들이 다가오는 속도는 너무 빨랐다. 당신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아내와 장모가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정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뭘 했다고. 한 경찰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진정하시죠. 지금은 조사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였다. 창문 틈 사이로 장모의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커튼을 살짝 젖히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서늘했다. 승리자의 미소였다. 장모님 정우는 입술이 바짝 말랐다. 이게 뭐예요? 왜 이러세요? 경찰들이 그를 뒤로 돌려 세웠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닿았다. 순간 비가 다시 세차게 내렸다. 온몸이 젖어들었다.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멀리서 미영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이 아닌 묘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그 눈빛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의 함정에 완벽히 걸려들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마지막 문장은 장모가 부엌에서 했던 그 말이었다. 남편이 눈치 빠르니까 조심해야 해. 그제야 모든 게 맞춰졌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시작의 신호였다. 경찰서 조사실은 싸늘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들렸다. 정우는 의자에 앉아 손목의 수갑 자국을 문질렀다. 그의 눈빛은 멍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형사가 차분히 물었다. 지난밤 11시 아내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협박당했습니다.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형사는 서류를 넘겼다. 그 위엔 사진 몇 장이 있었다. 미영의 얼굴엔 멍자국이, 손엔 붉은 상처가 있었다. 이건 뭡니까? 정훈의 눈이 커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전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그 상처, 그날 저녁 부엌에서 깨진 유리컵 때문이었어요. 형사는 무표정했다.
아내는 당신이 컵을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에요. 전 손도 안 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다른 형사가 들어왔다. 형사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나왔습니다. 응? 피해자 휴대폰에서 협박 문자 다수 확인됐습니다. 모두 말하면 끝장이다. 발신자는 정훈 씨 번호입니다. 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조작이에요. 제 폰 가져다가. 하지만 이미 그의 폰은 압수되어 있었다. 형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아내와 장모의 진술, 문자, 사진 전부 일치합니다. 정훈 씨, 지금은 부인보다 진실을 밝히는 게 먼저입니다. 진실이라니 그 사람들이 전부 꾸며낸 거예요. 정훈은 고개를 숙였다. 눈앞이 아득했다. 그때 형사의 시선이 한쪽 서류에 멈췄다. 이건 또 뭐지? 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에 오기남이라는 이름이 있네요. 그 사람이 모든 걸 꾸몄어요. 정우는 소리쳤다. 장모와 그 남자가 짜고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형사는 팔짱을 끼고 물었다. 근데 말입니다. 그 오기남이라는 사람 오늘 오전에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정훈의 입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맞아요. 당신 장모와 함께 있던 남자. 그의 지문이 발견된 현장에서 당신 차가 포착됐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전 거기 잠깐 목격자도 있어요. 새벽 1시경 당신이 그 집 근처를 배회했다고. 정우는 숨을 몰아쉬었다. 손이 떨렸다. 그의 기억 속에서 번쩍 빗속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302호 앞 봉투를 건네던 장모와 오기남. 그리고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들의 눈빛. 그때 이미 나를 미끼로 삼을 계획이었나?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짰어요. 돈, 계약서, 문자, 상처, 모든 개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였어요.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정우는 한참을 생각하다 낮게 중얼거렸다. 보험금 미영 명의로 되어 있던 생명보험. 가입자나 수익자 안에. 형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정우는 이어 말했다. 그들이 오기남과 손잡고 나를 범인으로 만들어 오기남의 죽음까지 나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나눠 가지려는 거죠. 형사는 의자에 기대 앉았다. 그럴듯하군요. 하지만 증거 있습니까? 정우는 침묵했다.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문이 열렸다. 경찰관이 들어와 속삭였다. 형사님, 아내분이 진술 추가하러 오셨습니다. 문 밖에서 미영이 들어왔다. 눈엔 눈물이 가득했지만 얼굴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영 진짜 그랬어? 나를 이렇게까지. 그녀는 잠시 그의 눈을 피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정훈 씨. 이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어요. 가족? 정훈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절망이었다. 당신이 말하는 가족엔 난 없었나 보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고개는 단단히 숙여 있었다.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다. 그녀의 눈물은 죄책감이 아니라 안도였다. 모든 게 끝났다는 완벽한 연극의 마지막 장면처럼. 구치소의 새벽은 고요했다. 쇠창살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가 들어오고 그 아래 정훈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거짓으로 짓밟은 세상이라도 언젠간 균열이 생기겠지. 그때 철문이 열렸다. 면회 있습니다. 교도관의 목소리에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누구일까? 미영일까? 아니면 장모? 면회실에 투명 유리 너머로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낯익지만 기억 속 어딘가에 묻혀있던 얼굴. 당신은? 그는 낮게 웃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정훈 씨? 누구죠? 오기남 밑에서 일하던 김대식입니다. 정훈의 표정이 굳었다. 그 이름 오기남의 그림자 같은 인물이었다.
언제나 옆에서 일을 처리하던 조용한 조력자. 당신이 여길 외대식은 고개를 숙였다. 죽은 오기남, 그 사람 죽인 건 당신이 아닙니다. 정훈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그날 밤 오기남은 장모에게서 돈을 받으려다 협박당했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모두 끝장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 직후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당신 아내였습니다. 정우는 말을 잃었다. 미영이? 그녀는 오기남에게 말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그날 이후 그는 죽었고 난 도망쳤습니다. 정우는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거죠? 왜 진작에 당신이 죽지 않길 바랐으니까요. 대식의 눈엔 피곤함이 번져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가족의 일 아니에요. 그 보험금, 그 계약서 뒤엔 더 큰 돈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기남은 중개인일 뿐이었죠.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럼 누가 진짜 설계한 겁니까? 대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카이 파이낸셜 들어보셨죠? 그 불법 투자 조합? 맞아요. 미영 씨의 이름으로 5억이 넘는 금액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당신 보험금이 담보로 잡혀 있었고요. 정훈의 입이 말라붙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체계적인 설계였다. 그럼 미영은 살아남기 위해 남편을 버렸죠. 그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뒤엔 돈 냄새를 맡은 자들이 있었죠. 대식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전 도망쳤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곧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을 테니까요. 면회실 문이 닫히고 정우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천천히 일어났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끝내 밝혀야 한다는 냉정한 의지. 그는 유리창에 손을 얹었다. 그래, 진실이 균열을 낼 때까지 버티자. 그 순간 바깥에서 구치소의 아침 방송이 흘러나왔다. 오늘 새벽 스카이 파이낸셜의 이사 이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정훈의 눈이 번쩍 떴다. 그 이름 미영의 동창이자 보험 계약의 서류 담당자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는 멈췄지만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다. 미영은 손끝을 떨며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카이 파이낸셜 서버 오류 접속 불가. 그 아래 언론사 뉴스 속보창엔 그녀의 이름이 희미하게 떠 있었다. 미영 씨, 불법 투자조합 서류 작성에 연루된 혐의 조사 중. 그녀는 화면을 덮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이게 어떻게 세상에 나간 거야. 책상 위엔 여러 장의 계약서와 수표 복사본이 널려 있었다. 그중 하나 정훈 생명보험 계약 갱신서가 눈에 띄었다. 그녀의 이름으로 위조된 서명이 선명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냐.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통화를 누르자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지금 어딥니까? 서류가 새어나갔습니다. 당신도 곧 조사받게 될 겁니다. 누구세요? 김대식 기억나죠? 순간 미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이름이 왜 지금 다시 등장한 걸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당신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는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세상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뚝. 통화가 끊겼다. 미영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 시각 정우는 구치소 안작은 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책장 사이로 들어온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한 교도관이 다가와 속삭였다. 이거 당신 찾는 사람한테서 왔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낡은 USB 하나와 짧은 메모. 보기 전에 전원 차단해. 복사하지 말 것. K. D. 정우는 조심스럽게 USB를 열었다. 노트북 화면 속엔 CCTV 영상 하나가 재생됐다. 그날 밤 오기남의 사무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두 사람의 그림자. 하나는 미영이었다. 다른 하나는 장모였다. 영상 속 장모가 말했다. 그는 모를 거야. 우리가 다 처리했으니까. 미영이 대답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내 이름은 빼주세요. 부탁이에요. 정훈의 손이 떨렸다. 그는 모니터를 꺼버리고 숨을 크게 들이켰다. 이제 나한테도 무기가 생겼군. 그는 그날 밤을 기억했다. 장모가 처음 집에 왔을 때 그 표정. 모든 게 연기였음을 이제야 알았다. 교도관이 다가와 말했다. 정훈 씨, 변호사 면회 요청 들어왔습니다. 변호사요? 네, 이름은 김대식이라고 합니다. 정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쫓는 사냥꾼이었다. 한편 미영은 집을 나섰다. 비는 다시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발끝이 젖을 때마다 세상의 모든 죄가 따라붙는 듯했다. 정훈 당신, 설마 그걸 본 거야?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문자였다.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날 문을 닫기 전에 했던 말까지도. 발신인 정훈. 미영은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이제 돌이킬 수 없겠네. 밤이었다. 비가 또 내리고 있었다. 구치소 면회실의 불빛이 어둠 속에 흐릿하게 번졌다. 정훈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그 USB가 쥐어져 있었다. 이걸 세상에 내보내는 순간 모든 게 끝이겠지.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김대식은 건너편에서 담담히 말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실은 드러나는 순간 누군가를 구하고 누군가를 파괴하죠. 정훈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누구도 숨을 수 없을 겁니다. 그는 USB를 봉투에 넣어 김대식에게 건넸다. 언론사로 보내주세요. 내 이름 대신 진실로 기사 써달라고 하세요. 김대식은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다. 이제 당신은 위험해집니다. 그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미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제 잃을 게 없어요. 그 시각 장모는 한남동 고급 아파트의 응접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지금 바로 처리해. 그 USB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가 대답했다. 예, 이미 움직였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그 사람 사라질 겁니다. 장모는 손끝을 부들부들 떨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정훈, 넌 정말 끝까지 날 괴롭히는구나.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온기를 잃고 있었다. 한편 미영은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세탁소 간판 불빛이 비에 번져 흐릿했다. 그녀의 손엔 한 장의 신문이 들려 있었다. 앤드 불법 보험 거래 의혹 주부 어씨, 조작 서류 핵심 인물 앤드. 어씨 바로 자신이었다. 그녀는 신문을 구겨버리며 눈을 감았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정훈. 그녀는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우리도 끝났어요. 그 USB 이미 언론사에 넘어갔대요. 장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잠시 정적. 그리고 낮은 목소리.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겠네. 다음 날 새벽 언론사 기자가 USB를 열었다.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상은 그날 오후 한 통의 속보 알림으로 뒤집혔다. 유명 투자조합과 보험 사기 공모 혐의 주부와 장모 체포. 뉴스 화면엔 두 여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다. 그중 한 명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장모였다. 정훈은 구치소 TV 앞에 앉아 있었다. 기자들의 목소리가 TV 속에서 메아리쳤다. 피해자 정훈 씨는 현재 구속 중이나 조작 혐의가 일부 해제될 전망입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가에 뜨거운 무언가가 고였다. 그래도 이제 거짓은 끝났군. 그러나 바로 그때 TV 자막에 새로운 속보가 떴다. 공범 김대식, 교통사고로 사망. USB 원본 행방 묘연. 정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대식? 그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교도관의 목소리. 정훈 씨, 면회자 왔습니다. 누구죠? 당신 아내입니다. 정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미영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의 눈빛엔 죄책감도 미움도 아닌 어딘가 이상하게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정우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면회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정우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며 미영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엔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 희미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뉴스 봤어요. 봤지. 어머니는 아직 조사 중이에요. 모든 걸 나 혼자 했다고 진술하셨어요. 정우는 미묘하게 웃었다. 그분답니다. 마지막까지 계산된 희생이라니. 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난 처음엔 그저 살고 싶었어요. 당신이 오기남이랑 엮이던 때 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날 팔았나? 그녀의 눈가가 떨렸다. 그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정훈이 낮게 물었다. 김대식 죽인 사람 누굽니까? 미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USB 원본을 누가 가져갔죠?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 있어요. 그가 죽기 전에 내게 보냈어요. 이건 당신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면서. 정우는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안엔 작은 USB 하나와 함께 짧은 쪽지가 있었다. 진실은 누구에게나 무겁다. 하지만 그것을 숨긴 자가 아니라 견딘 자가 사람이다. 정우는 USB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았다. 대식이 마지막까지 준비했군.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이제 당신이 세상에 내보내요. 난 감옥으로 가겠지만 당신이라면 이걸 끝낼 수 있겠죠. 정우는 눈을 떴다. 아니.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난 이걸 세상에 내보내지 않을 거야. 왜요? 그럼 우리가 한 짓은 그냥 벌은 이미 내려졌어. 세상이 아니라 양심이 내린 벌이지. 정우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난 이제 이걸로 복수하지 않겠어. 그건 당신들처럼 되는 길이니까.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하죠? 정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살아서 기억해. 우리가 어떤 거짓 위에서 무너졌는지.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 USB 당신이 정리해요. 난 이제 끝낼게요. 정훈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 교도관이 들어왔다. 면회 시간 끝입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했어요, 정말. 그녀는 돌아서 문을 나갔다.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다. 비는 멈췄고 새벽의 공기는 차갑지만 맑았다. 정우는 테이블 위에 USB를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그것을 조용히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진실은 세상에 내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견디는 거였구나.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진짜 사람의 표정이었다.